주변에 보면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영어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쉽게 말하고 그런 쉬운 표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하고 의사소통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 보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영어를 들어보면 저거 나도 다 아는 표현인데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막상 내가 영어로 말을 하려면 그렇게 안 나와. 자, 그렇게 쉬운 표현을 가지고 쉽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쉬운 표현 그냥 외우면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어를 할 줄 아는 것과 잘하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대충 듣기에 영어로 떠들고 있으면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보고서 다시 써와. 네, 연기가 안 돼. 보고서 다시 써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Write this report again.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o this report over. Do this report over again. over, 즉 다시 말해서 over가 이렇게 덮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덮는 모양, 즉 이미 돼 있는 거에 한 번 더 덮어라, 보완해라, 다시 해라 라는 이 구동사의 느낌을 살려서 말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거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Please email me. Please email me. 이렇게 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Please drop me a line by email. Please drop me a line by email. 이렇게 평범한 영어 표현에서 관용어구를 사용하면 또 영어를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예를 들면 나 커피 안 마셔. 난 커피 안 마셔. 자, 나 커피 안 마셔. 영어로 I don't drink coffee. 라고 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거고 영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I'm not a coffee drinker. I'm not a coffee drinker. I'm not a coffee drinker. 라고 말을 하면 명사를 강조하는 영어식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그냥 할 줄 안다 해서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요. 구동사, 관용어, 영어식 사고 표현들을 통해서 이 풍부하게 말의 맛을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짧은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긴 문장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영어로 막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거겠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그런데 자칫 초보자가 바로 이 수준을 목표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 중도 포기는 예약된 일이에요. 영어 스피킹은 무작정 외운다고 줄줄줄 나오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이 타겟팅을 내가 할 수 있는 아웃풋의 타겟팅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물론 더 디테일한 단계들이 있지만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영상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1:1 영작, 한국어 놓고 영작해보고 영어 본문 확인하기. 이 1:1 영작이 1단계.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어 풀어 말하기. 한국어 풀어 말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방금 말했던 영어를 잘하는 단계. 한국말 개입 없이 풍부한 표현으로 상황 묘사가 가능.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많은 영상들에서 강조한 리딩 베이스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재료를 가지고 1:1 영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요. 어느 정도 주어 동사를 뽑는 데는 도가 트게 됩니다. 우리 파리 여행했어. We toured Paris.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요. 1:1 매칭이 되는 거, 영어와 한국어가 1:1 매칭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한자어,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가 1:1 매칭이 되지 않는 표현들. 한자어와 영어와 한국어가 1:1 매칭이 되지 않는 표현들. 이 2가지가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풀어 말하기예요. 풀어 말하기. 자, 그러면 이렇게 한자어와 영한 1:1 매칭되지 않는 그 부분의 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인지적으로 해야 되는 액티비티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본질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1:1 단어가 아니고 상황을 보는 거.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야근해야 돼. 자, 여러분, 야근해야 돼?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근이라고 하면 그게 뭘까? 즉, 늦게까지 일하는 거잖아. I have to work late tonight. 나는 오늘 늦게까지 일해야만 해.
상황이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한 단계 조금 어려운 걸 해볼까요? 잘 챙겨줘서 고마워. 자, 영어에는 챙겨주다는 표현이 없죠? 자, 챙겨주다 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너 이거 먹어. 내 것도 줄게. 너 힘들지? 이거 내가 가방 들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방 셔틀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한 단어로 쉽게 표현하면 나한테 뭐 한 거야? 나한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나한테 친절한 거죠? Thank you for being good to me. Or thank you for being kind to me.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말이 트인 그 문장이죠. 제가 이제 교통체증이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차가 많긴 많은데 그래도 가긴 가. 자, 차가 밀리는데 가긴 가. 영어로. 차가 일단 많아, 도로에. There are many cars on the road. 근데 가긴 가. I'm driving slowly. I'm not stopped. 나 천천히 운전하고 있어. 멈추지는 않았어. 이렇게 상황을 풀어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풀어 말할 수 있으면 이젠 정말 상당한 수준이에요. 너 다 알고 있었잖아. 설마 한 거지.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너 다 알고 있었잖아. 설마 한 거지. 자, 다 알고 있었어. 이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You knew all along. 혹은 you knew everything. 그런데 설마 했잖아요. 여러분, 설마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설마 한다는 거는 나 60kg 넘은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나 60kg 넘었을까?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You just didn't believe it.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You just didn't believe it. You just didn't believe it. 너 믿지 않았을 뿐이야. 다 알고 있었는데 믿지 않았을 뿐이야. 자,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한 번 더 상황을 생각해서 다시 영어로 풀어내는 이 액티비티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의 한국어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를 돌아본다고요? 한국어. 내 한국어를 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 내가 평소에 한국어를 얼마나 약간 엉망으로 쓰고 있었는지 느껴져요. 저도 정말 많이 느끼고 놀랬거든요. 얼마나 주술 관계가 어긋나게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있는지, 요점 없이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문을 쓰고 있는지 제 한국어를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한국어를 돌아보는 이 과정에서 바로 영어 실력이 한 번 더 폭발하실 거예요. 모국어가 없는 외국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풀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랑 최소한 100문장 정도는 제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지금 생각 중. 근데요, 제가 말한 지금 이런 단계들,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에 올리고 있는 이런 모든 방법과 훈련과 액티비티들은요, 사실은 서바이벌 영어를 위한 거는 아니에요. 쇼핑을 하든지 뭐 여행 가서 주문을 하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외국 가서 만약에 이런 용도라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표현 몇 개 외우고 대충 단어로 말해도 다 통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Interactive English, 의사소통이 되는 영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겠죠?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